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2022년 건설안전기사 필기 제2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괄호에 알맞은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괄호 1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그죠? 우리 보통은요, 건설업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착공 전날이죠. 자, 그 나머지 대부분 한 달이 많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시나 30일, 그죠? 한 달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통신업하고요. 2번에 발전업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업종이죠, 그죠? 토사석 광업, 서접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폐기물 수지 분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보건업, 운수나 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그리고 발전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업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에서 500명까지 1명 이상이고요.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통신업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통신업 같은 경우는 우편 및 통신업, 더 위험이 덜한 업종 두 번째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편통신이나 도소매, 숙박, 음식,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농업, 임업업, 위험이 덜한 업종은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까지 1명이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2명이에요. 그러면 통신업은 1000명까지가 1명이니까요.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이면 1명 선임하면 되죠. 자, 발전업은 아까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이 1명이고 500명 이상 2명이었다. 그죠? 그래서 2명 선임해야 합니다. 역시나 식료품 제조업. 대부분의 제조업도요. 500명까지 1명, 500명이 넘게 되면 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 금액이 1000억 이상이며 공사 진행률이 20%인 건설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건설 안전에는 건설업이 주로 나오죠. 그죠? 건설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금액 현재 기준 60억 원 이상입니다. 120억 원 미만까지는요. 전담이 아닌 겸직되는 안전관리자고 120억 원에서 800억까지는 전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요. 60억에서 800억 미만까지 1명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23년 7월 1일이 지나게 되면 50억에서 800억까지 1명으로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0억 이상 1,500억 원까지가 2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금액이 1,000억 원이니까요. 800에서 1,000억 원에 해당되죠. 그죠? 1,500이죠. 그죠? 자, 800에서 1,500억 원까지 2명이었으니까요. 1,000억 원 2명 선임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에 해당되는 선임 인원도 꼭 확인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요 정도 범위까지 넘어서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요. 앞부분 위주로 기억하시고 플러스 702번에 플러스 800, 900, 1000 이렇게 더해가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까지가 보험급여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는요.
예, 영업손실 비용 해당되지 않죠. 장례비,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답은 2번 맞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라인형 조직은 1000명 이상 아니죠, 그죠?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스태프형 조직은 1000명 이상의 100명 이상 중규모인데요. 100에서 1000명, 요 중간 정도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라고 해야 맞다, 그죠? 라인형 조직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맞죠? 하지만 안전 지시나 조치에 대한 실시가 신속 정확하다. 라인형의 단점이고 장점이었습니다. 3번 맞게 설명했고요. 라인 스태프형 조직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근데 조직원 전원의 자율적 참여가 불가능하다. 뒷부분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예방을 위한 대책 선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기술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작업 행정을 개선하고 환경 설비를 개선하고 점검 보존을 확립하고 자, 요거까지는 기술적인 개선에 해당되는데요. 작업 행정을 개선하고 환경 설비 개선하고 점검 보존,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하는 걸 개선하는 것도 기술적인 겁니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라는 건 기술적이 아니죠.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게끔 관리해야 되니까요. 요거는 관리적 대책에 해당하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6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예,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맞죠, 그죠?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맞아요, 그죠? 3번 볼게요. 안전장치나 보호구 구입 시에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요거 누구였죠? 안전관리자, 그죠? 우리 직무에 해당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 안전보건, 그죠? 관리 책임자도 해당되었는데요. 이렇게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 열 수는 없잖아요. 요 부분이 우리가 부장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다른 내용이니까 예, 확인하십시오 했던 거죠. 그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요. 유해, 위험,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사업장에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 안전보건 표지 중요하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자, 우리가 파란색은 무슨 표지죠? 지시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는요, 예,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는 표지였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4번이죠. 주의 표지는 우리가 예, 삼각형 주의가 있었고 마름모 있었다. 그죠? 정지 신호는 하지 마라라는 금지에 해당되고요. 차량 동행 표지. 그죠? 요것도 역시나 우리가 주의 표지나 정지 신호. 그죠? 그다음에 예, 는 빨간색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표지, 경고 표지 이런 건 노란색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역시나 예, 특정 해직의 지시나 사실을 고지하는 건 파란색, 비상구나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표지하는 건 녹색을 사용했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상, 안전등급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기준은 했습니다. 자, A등급입니다.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물었다. 그죠? A등급은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실시했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의 제일 사례에서 긴 물, 가해물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걸어가던 중 작업장 바닥에 쌓여있던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그죠? 지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일단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되는 거죠. 자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긴 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재가 되겠습니다. 가해물이라는 건 직접 해를 입힌 물질이죠. 신체가 접촉한 부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에요. 가해물은 바닥 되겠죠. 그죠?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빨간색 별표 하나짜리인데요. 자주 안 나왔으니까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휴업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재해자 수를 의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재해자 수를 의미하고요. 체육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외합니다. 근무시간 아니니까 제외한다. 그죠? 3번의 사망자 수는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출퇴근에 의한 사망은 제외해야 되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망자 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어떡한다?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건설업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전담에서 일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가능하죠. 그죠? 현장 내의 안전보건 교육장 설치 비용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요. 정기사업법의 정기안전 대행 비용, 타 법에 의한 대행 비용 해당되지 않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은 건설에서 안전대행 수수료다라고 했죠. 그죠? 요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죠. 그죠?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불가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예지 훈련 단계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이렇게 위험을 결정하는 게 본질이다 그랬죠. 그죠? 바로 2단계 본질 추구가 되겠죠. 1단계 현상 파악은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숨어있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2단계 요인 조사 본질 추구는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가장 위험한 것을 합의로서 결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3단계 대책 수립은 대책을 세우는 단계고 4단계 행동 목표 설정 또는 합의 요약은 합의 요약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3번 별표 3개짜리 실기 대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리프트, 압력용기, 컨베이어, 그죠? 자, 우리가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다 들어가는 거 맞았죠?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컨베이어 해당되었는데요. 국소배기 장치인데 이동식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 이동식 제외합니다.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롤러기는 밀폐형일 때는 손이 못 들어가니까요. 제외합니다.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그죠? 크레인은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요 괄호의 내용까지요. 별표 3개짜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다시 한번 볼게요. 손 다치는 기계 그랬죠. 그죠? 프레스, 전량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아까 밀폐형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국소 로봇이 고소해서 큰 원을 검사한다 그랬죠. 그죠? 국소는 국소배기 장치고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 고소해서 할 때는 고소 작업대, 큰 할 때는 컨베이어, 원은 원심기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에 산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죠? 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요, 재해가 발생된 내용을 사업장에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사업장의 개요. 어느 사업장에서 누가였죠? 근로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네, 언제였죠? 그죠? 누가, 어느 사업장의 누가, 언제,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어디에서, 그죠? 언제, 어디에서까지고요. 어떻게였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그 다음에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기억했죠? 재해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어느 사업장의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제율은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1,200명입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이 10.5이고 강도율은 7.5입니다. 사업장의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는 했는데요. 지금까지 근로손실 일수였는데 왜 총요양이 붙었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요 지침에는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로손실 일수지만 요양을 받은 우리 법에 의하여 교정에 의하여 요양이 허가된 근로손실 일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냥 근로손실 일수라고 문제에 나와도 이게 같은 것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근로시간은 2,400시간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강도율 공식부터 볼게요. 연 근로시간수, 그러니까 연간 총 근로시간수가 되겠죠. 그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로손실일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분의 강도율이니까 이렇게 곱한 건 서로 똑같습니다.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0 근로시간수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되고요. 요거는 곱하기는 위로 가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강도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수 된다. 그죠? 총 근로시간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1000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00분의 하시고요. 강도율을 지금 위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7.5이다라고 했습니다. 7.5 곱하기 0 근로시간수인데요. 근로자 수가 1,200명이고
1인의 여용 근로시간이 2,400시간이니까 총 근로시간 수는 1,200명 곱하기 1년 2,400시간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21,600일이 총 요양 근로 손실 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재해 기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4M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휴먼 에러죠. 인간 에러를 일으키는 4가지 요인 4M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데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머신, 기계나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디어였다. 그죠? 맨 머신, 예, 미디어 어디 갔습니까? 예. 맨, 머신, 미디어, 작업에 대한 정보, 작업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니지먼트 할 때 작업 관리, 이렇게 4가지였죠. 지금처럼 영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보시고 실기에서 적으실 때는요. 인간, 기계 장치 또는 기계, 그 다음에 작업 정보, 작업에 대한 작업 관리, 이렇게 4가지 한글 적으시면 됩니다. 철자를 다 암기는 못하시더라도 이게 뭐다 정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인간이고요. 머신, 기계 또는 기계 장치, 미디어죠. 작업 정보입니다. 작업 방법, 매니지먼트는 작업 관리,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잘 안 나왔던 내용이죠. 보구 안전인증 고식상 안전대 충격 흡수 장치의 동하중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대의 충격 흡수 장치의 동하중 시험인데요. 최대 전달 충격력은 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안전대의 충격 흡수 장치의 동하중 시험은 최대 전달 충격력은 6kN 이하이어야 합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충격을 흡수하고요. 충격을 적게 전달해야 우수하니까 6kN 이하가 되겠죠. 감속거리는 1000mm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하고 1000이죠. 그죠? 답은 1번 되는데요. 보호구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출제 안 되었기 때문에 파란색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은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압축기 가동 전 점검사항, 가동 전의 점검사항이라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작업 시작 전 점검이 맞다, 그죠?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기압축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 저장, 압력 용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폭발하는 모든 건 어디를 보자 그랬죠? 첫 번째는 겉을 보자. 압력 용기, 외관 상태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모든 건 겉이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 상태였고, 폭발을 막아주는 방호 장치였죠. 그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자, 이거는 폭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었다라고 했다. 그죠? 폭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 그 다음에 이 공기 압축기는 회전하고 있죠. 그죠? 회전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회전부는 덮어야 합니다. 회전부에 덮개나 울.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중요하다 그랬죠? 윤활유의 상태. 이거는 회전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외에 물을 배수하는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까지 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전부 다 해당되네요.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버드의 재구성 비율 이론상 경상이 10건입니다. 중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버드의 재구성 비율은요.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1이 뭐냐면 중상이나 폐질이 1건일 때 10은 경상해가 10건,
30은 무상의 사고, 물적 손실만 생긴 게 30건이고, 무상의 무사고, 사람도 안 다치고 손실도 없죠. 사고 나기 직전의 위험 순간이 600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경상해가 10건일 때 중상은 몇 건인가 라고 했으니까 몇 건 되겠습니까? 한 건이죠. 그죠? 그래서 경상 10건일 때 중상은 한 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의 원인 중 불완전한 상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 위험 장소를 접근했다는 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거 뭐죠? 사람이 접근했으니까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죠. 작업 환경 결함, 방호장치 결함, 물적 자체의 결함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산업, 심리 및 교육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적응 기제 중에서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나 자신이 도피하지 않고 나를 방어하는 거죠. 고립이나 억압이나 백일몽 또는요, 퇴행, 요거는 도피하는 도피 기제에 해당되었습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건 방어 기제였다, 그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화, 동일시, 투사가 방어 기제의 종류에 해당했습니다.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알고 있는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어떠한 자료에 대해 보다 명료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을 토의를 통해서 더 심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토의를 통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더 명료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요. 토의법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이고요. 부하 직원을 처벌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그죠? 바로 1번의 강압적 권한이 되죠. 보상적 권한은 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거였죠. 합법적인 건 우리 규정에 의하여 공식화된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의 권한은 지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 권한이었죠. 이거 이외에 위임된 권한, 그죠? 부하 직원이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지도자 자신이 가지는 권한이었습니다. 자, 24번. 운동에 의한 착각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자동 운동이 있다, 그죠? 자동 운동 뭐였습니까? 깜깜한 암실에서 작은 소관점을 응시하면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운동, 그죠? 움직임이 유도된다 그랬죠. 상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정지하고 있는 하행선 열차를 보면 상행선 열차의 움직임이 유도된다 그랬죠. 하행선 열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었죠. 그 다음에 가현 운동이다, 그죠?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급격히 나타나던가 소멸하니까요.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영화의 영상이었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5번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자동차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간의 간격, 브레이크의 폭, 소프트웨어상에서 메뉴나 버튼의 크기 등을 결정할 때 간격이라는 건 거리잖아요. 그죠? 대상 물체의 크기나 폭이나 거리 요거는 등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공학의 법칙은 했는데요. 바로 우리 피츠의 법칙이죠. 그죠? 자, 우리가 피츠의 법칙은 목표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의 크기와 목표까지 거리의 함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이 작고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이동하는 시간은 증가하게 되고요.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간의 간격, 브레이크 폭 등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피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 카운슬링의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카운슬링은요. 직접적인 충고가 있고 설득적인 방법, 설명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고요. 카운슬링 할 때 강요하는 건 좋지 못하죠. 그죠?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27번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굴착면의 높이가 5m 되는 지방 굴착 작업,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5m의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 해체하는 작업. 자, 휴대용 목재 가공용 기계를 3대 보유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목재 가공용 기계인데요. 둥근 톱, 띠톱, 대패, 못대기, 라우터.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휴대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목재 가공용 기계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런 목재 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휴대용 목재 가공용 기계가 3대 보유했다.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앞에서 제법 나왔죠. 학습 지도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학습을 지도할 때는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자발성의 원리, 그죠? 하는 게 자발성의 원리고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화의 원리.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목적의 원리.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해야 합니다. 사회화의 원리. 학습자를 전체적인 인격체로 보고 모든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통합화의 원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을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직관의 원리 또는 직접 경험의 원리까지가 학습 지도의 원리였죠. 감각의 원리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서 안전의 욕구는 했습니다. 매슬로우 1단계는 생리적 욕구죠.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 존경,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의 2단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있습니다. 감각의 리듬이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것이 위험일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위험일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하는 점이 위험일이 됩니다.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이 위험일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습니다. 자, 육체적 리듬은 P이고 23일 주기. 자, 그 다음에 감성은 S고 28일. 지성이 I고 33일 주기로 반복한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따른 작업의 분류에 따라 중작업, 보통 작업의 RMR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벼운 경작업은 1에서 2. 보통 작업, 중작업은 2에서 4, 힘든 중작업은 4에서 7, 초중작업, 굉장히 힘든 작업 7 이상이죠. 자, 요거를 2에서 4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작업, 중작업은 2에서 4이다. 답은 2번, 그죠?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출제되었더라도요, 보통 작업의 범위 2에서 4라는 걸 실기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할게요. 조직 구성원의 태도는 조직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태도의 3가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도는요, 인지적인 요소, 머리로 인식하는 거죠. 정서적인 요소, 행동 경향 요소, 이렇게 3가지를 태도의 구성 요소다라고 합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 경향, 맞죠? 그죠? 아닌 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습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식, 기능, 태도,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했죠. 바로 problem method, 그죠? 문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법은요,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죠.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호손 실험, 그죠? 호손 공장에서 한 실험이다 라고 했죠. 여러 가지 작업 조건을 좋게 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좋게 했을 때 작업 능률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호손 실험의 결과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작업 조건, 인간관계, 생산기술, 행동규범의 설정, 그죠? 답은 바로 2번의 인간관계가 되겠습니다. 35번.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적절히 정확히 측정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적절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타당성이 되죠. 자, 산업심리검사의 구비 요건에서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요. 신뢰성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사람에게 했을 때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신뢰성이 있다 그랬죠. 실용성은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가 쉽고 결과 해석이나 이용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 실용적이다, 실용성이 되고요. 표준화는 검사 관리를 위한 조건과 검사 절차가 일관성이 있는 게 표준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훈련, 평가 4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면 됩니다. 교육, 훈련을 평가하는 단계다, 그죠? 1단계는 교육에 대한 반응을, 훈련이 어땠습니까? 교육이 어땠습니까? 반응을 살펴보는 반응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학습 단계, 그죠? 어떻게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행동 단계고요. 마지막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결과 단계 됩니다. 그래서 반응, 학습, 행동, 결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사고 경향성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는 여러 명의 특성을 측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 개인의 성격보다는 특정 환경에 의해 훨씬 더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사고 경향성 이론은 사고를 잘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특정 환경보다는 개인의 어떠한 성향, 경향이 사고를 일으키기 쉽게 한다. 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다. 그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를 더 잘 일으킨다는 이론이고요. 사고 경향성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두 시기 동안의 같은 사람의 사고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죠? 틀린 설명 2번 되겠습니다. 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OFJT 특징으로 옳은 것은 OFJT는요, 근로자를 집합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집합교육의 형태였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답은 1번, 그죠?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한 건 OJT죠.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도 OJT죠.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OJT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찰법, 직무수행법, 설문지법, 그죠? 이거 이외에 면접법, 그 다음에 일지자습,
일지작성법, 결정사건기법, 워크샘플링법 또는 뭐 직무수행법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는 혼합법 같은 방법이 있죠. 해당되지 않는 건 서류함 기법.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중요하죠. 4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의 특별교육 교육 시간을 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교육은요. 첫날 하루 종일하는 채용식 교육에 위험하니까 2배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일용직은 2시간 이상이고요. 일용직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8시간에 2배니까 16시간 이상 합니다. 하지만 단기 작업, 잠시 하거나 했다 안 했다 하는 간헐 작업은 일용직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 했죠. 자, 일용직 중에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는 하루 종일 교육한다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 종사자의 특별 교육. 답은 4번에 8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해야 하는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휴식 시간의 공식, 휴식 시간 R은요, E-1.5분의 2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의 에너지였죠. 1.5는 휴식할 때의 평균 에너지 1.5다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60분이죠. 60 곱하기 작업시간 60 곱하기 E 마이너스 뒤에 있는 5 또는 4는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입니다. 지금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5. 자, 그러면 E가 뭐냐면요. A 작업을 하는데 평균 에너지가 6이다니까 이게 바로 E가 되겠죠. 그래서 휴식 시간 R은 6-1.5분의 60, 6-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답은 13.3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춘다. 틀렸죠, 그죠? 인간공학은 인간을 고려한 설계다라고 했습니다. 기계나 주변 작업 환경 조건을 인간에 맞추어 설계한다라고 했죠. 이게 틀렸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설비, 환경 설계에 적용합니다.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서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3번 요거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작업 분석 및 평가 방법인 오아스의 평가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오아스는요, 평가되는 위의 요인은 자세, 힘 중에서 무게, 하중, 노출 시간, 그죠? 요거를 평가하고요. 관련된 신체 부위는 상체, 허리, 하체까지를 평가합니다. 적용 대상 작업의 종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다. 그죠? 자, 그러면 상지, 하지, 허리 들어가고요. 우리가 평가 위의 요인에 무게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평가 요소는 전부 다가 되겠죠. 그죠?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갈 때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망막에 시은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인 암종이 발생하는데, 완전 암종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극장 안에 들어가서 밝은 것처럼 완전히 눈이 적응하는 데는 대략 30분 걸린다라고 했죠. 반대로 어두운 극장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요, 처음에 눈이 부시죠? 금방 적응되죠? 명종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5번 넘어가겠습니다.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FTA는 대표적인 정량적인 분석법, 연역적이며 정량적인 분석법이었죠. 정성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건 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근데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 틀렸죠, 그죠?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이용된다. 맞다, 그죠? FTA의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나타날 때 상향식으로 정상사상의 확률을 계산한다 했는데요. FTA는 고장이죠. 이거를 결국은 원인을 찾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죠. 상향식이다. 틀렸습니다. 기초사건과 생략사건의 확률값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기본사상의 발생 확률이 주어졌습니다. 정상사건의 최종적인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아니죠. 기본사상의 확률이 주어지면 AND/OR의 관계를 통해서 정상사상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A와 아무것도 없는 0의 교집합은 0이죠. 공통이 없는 거죠. 그죠? A와 전체, 집합에서 전체는 1입니다. 를 더하면 전체인 1이 됩니다. A와 A바라는 건 A가 아닌 나머지. 그죠? 요거는 뭐냐면 교집합, 공통집합을 뜻해요. A와 A가 아닌 나머지의 공통집합은 없죠. 예, A와 A가 아닌 것은요. 이건 A고 이건 A가 아닌 나머지이기 때문에 공통은 없죠. 이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틀린 것은 하면 바로 답은 3번 되겠죠. 요거는 AA 플러스 AB가 된다. 그죠? AA는 A가 되죠. 플러스 A와 B의 공통집합, 교집합은 요거 0이죠. 그래서 결국 요건 A가 된다. 맞다. 그죠? 47번 넘어가겠습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 기호 중에서 통상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자, 요거는 정상사상 또는 고장사상이죠. 그죠? 고장을 나타내는 고장사상, 정상사상이 되고요. 중간에 가면 중간사상이죠. 요거는 무슨 사상? 기본사상, 고장의 원인이었습니다. 생략사상, 그죠? 정보가 없어서 생략해야 되는 사상이고요. 바로 통상사상이죠. 통상 예상이 예상되는 원인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 해족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파트 오브는 성질의 감소다. 그죠? 맞습니다. as well as는 성질의 증가다. 맞죠? 그죠? other than은 이게 아닌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대체를 뜻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more는 정량적인 증가죠. less는 양의 감소다. 그죠? 맞습니다.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좌식 작업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정밀한 조립을 서서 멀리서 할 수 없죠. 의자에 앉아서 눈 가까이에서 하죠. 그래서 좌식 작업이 적합한 거 바로 1번의 정밀 조립이죠. 4.5kg 이상 중량물 다루는 거, 작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으며 작업장 간 이동이 작은 작업, 그 다음에 작업자의 정면에서 매우 높거나 낮은 곳으로 손을 자주 뻗을 때 앉아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작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0번 양식 양립선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동차 설계 시 고도계 높낮이 표시, 방사능 사업장의 방사능 폐기물 표시, 청각적인 자극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응답도 음성을 이용해서 응답한다. 이게 바로 청각과 음성이 같은 양식이다라고 했죠.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 있어서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틀리신 분은 파란색 별표. 앞에 나왔지만 그다지 자주 나오진 않죠. 우리가 예방보정 기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디버깅이다. 그죠? 기계의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입니다.
번입니다. 그죠? 기계를 장시간 가동하면서 고장을 제거하는 기간이고요. 에이징인데요. 요거 AGING가 돼야죠. 그죠? 철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에이징은 비행기의 3년 이상 시운전하는 기간을 뜻하고요. 스크리닝은 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장 발생 초기의 것을 선별해서 제거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디버깅 기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고장?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내어 고장률을 안정시킨다. 답은 바로 1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입니다. 예, 1.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에 알맞은 수치는 있습니다. 소음은 몇 헤르츠? 4000헤르츠죠, 그죠? 4000이 아니죠. 1000헤르츠, 그죠? 몇 데시벨? 40데시벨 음압 수준을 소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바로 1000헤르츠 40데시벨 답은 3번 되겠네요. 1포는 1000헤르츠 1데시벨 음의 크기였고 1소는 1000헤르츠 40데시벨 순음의 크기를 뜻했습니다. 53번 넘어가겠습니다.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배경소음과 다른 진동수의 신호를 사용하는 거 좋고요. 귀는 중음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500에서 3000Hz 진동수 쓰는 거 좋다, 그죠? 300m 이상의 장거리가 아니라 5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이요. 우리가 500이 아니라 300m 이상의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상이 아니라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틀렸고요. 장애물 칸막이를 통과할 때 소리가 조금 울리잖아요. 그래서 500Hz 이하 진동수 써야 되죠. 이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틀린 거 아니죠, 그죠?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 또는 미만의 진동수를 써야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4번 가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 로봇 작업, 그죠? 에서도 인간 요소는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전기 드릴 작업, 요거는 기계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이죠. 반자동 시스템의 예시이다. 맞고요. 자동 시스템에서 인간은 감시, 정비 유지, 프로그램의 작업을 담당한다. 맞다, 그죠? 수동 시스템의 예는 망치로 못 박는 거였죠.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 아니죠. 망치로 못 박을 때 동력원은 누가 내죠? 인간이 제공했죠. 그러면서 뭐를 활용했죠? 수공구를 활용하는 체계가 수동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거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N개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요소의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를 때 시스템의 수명은 했습니다. 자, 시스템의 수명은요, 요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직렬개일 때는 주어진 MTTF 또는 MTBF 곱하기 요소 개수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병렬개일 때는요, 주어진 시간 곱하기 하나일 때는 1이죠. 플러스 2개일 때는 1 플러스 2분의 1, 요소가 3개일 때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서 n분의 1까지를 더해서 시간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현재는요, 병렬계며 n개 요소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n분의 1까지 있는 걸 곱해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이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
얼마나 자주 일으키는가 빈도하고 한 번 일으켰을 때 중대성, 강도를 생각해서 제일 위험한 것부터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요거를 위험성 평가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고요. 해설의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머리의 실수죠.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했는 인간의 오류는 그죠? 실수 슬립은 미끄러짐이죠. 착각이나 착오가 머리로 하는 실수, 미스테이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분석 기법 중에서 시스템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그죠? 가장 빨리 하는 분석법이 바로 예비 위험 분석 PHA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설계 단계, 구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이다라고 했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의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씨, NWB 자연 습구 온도 20도씨, 흡구 온도 GT가 18도씨, 건구 온도 DT가 30도씨일 때 습구 온도 지수 WBGT를 계산하라. 그죠?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넘어가는 문제는 아닌데 잘 출제 안 되어서 파란색 했습니다. 자, 습구 온도 지수는 옥외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이렇게 태양이 있을 때는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에 0.2 곱하기 흡구 온도에 0.1 곱하기 건구 온도 들어갑니다. 옥내 또는 옥외인데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태양이 없을 때는 건구 온도가 생략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0.2 곱하기 흡구 온도, 0.1 곱하기 건구 온도인데요. 합쳐서 0.3 곱하기 흡구 온도 됩니다.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죠. 그래서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죠. 플러스 0.2 곱하기 흡구 온도고요.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가 지금 현재는 20도네요. 그죠? 20이고요. 플러스 0.2 곱하기 흡구 온도가 18도씨. 괄호는 해도 되고 계산기 할 때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0.1 곱하기 건구 온도 3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6이고요. 단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FT도에 대한 최소 컷셋 또는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컷셋을 구하시오. 컷과 미니멀 컷은 직병렬의 관계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G1은 하시고요. G1 밑에는 G2, G3가 AND 게이트니까 직렬의 관계입니다. 한 줄로 G2, G3라고 나타냈습니다. G2 밑에는 1하고 2가 OR 게이트, 병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1, 2가 되겠습니다. G3 밑에는 1과 3이 AND 게이트, 직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1, 3이 되겠다. 그죠? 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요. AND는 같이 있어야 출력이 생깁니다. OR은 하나씩 있을 때 출력 생기니까요. 이렇게 출력이 생길 수 있죠. 1,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생기면 1, 2, 3이 되겠습니다. 1, 3은요. 1을 두 번 적을 필요 없으니까 1, 3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1, 3은 1, 2, 3 안에 다 속해 있는 1, 2, 3의 부분 집합이죠. 우리가 미니멀 컷이라는 건 고장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집합이에요. 1, 3만 있어도 이미 고장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1, 3이 고장 나고 2까지 고장 난 거예요. 둘 중에 고장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집합은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는 부분 집합인 게 바로 최소 컷, 미니멀 컷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컷의 쓴 1, 3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컷셋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두 집합을 다 적으시면 되죠. 컷셋은 고장을 일으키는 집합을 전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건설 시공학 6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본인이 틀린 문제들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